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보통은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있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고 하면 신드로이드를 복용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T4 성분의 갑상선 호르몬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약이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 명쾌한 최 원장 영상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약 처방을 받을 테고 약을 복용하면 상태가 좋아지는데 굳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을 먹는데도 약효가 점점 떨어지거나 혹은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여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릇이 깨져서 물이 새는데 어디가 깨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만 계속 들이부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T4를 복용하냐, T3를 복용하냐, 아니면 T4와 T3를 같이 복용하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갑상선 활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먼저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되는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요. 15등의 장질환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물고 물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본인의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원인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갑상선 기능을 60%를 올려보도록 해봅시다. 자, 60%라는 말을 들으시고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갑상선 기능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따라오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해질 때도 간이 나빠집니다. 간과 갑상선이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과 간을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요. 갑상선은 수치가 정상인데도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질 때 티가 많이 나는 장기이고요. 간은 아무리 아파도 마지막까지 티가 잘 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갑상선은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간 문제를 미처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회복되려면 간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려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활성, 대사 과정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조절이 어렵게 되겠죠. 간이 건강해야 갑상선 기능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알아볼게요.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이 있고 비활성형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갑상선에는 주로 비활성 형태의 갑상선 호르몬 T4를 분비합니다. 간에서 T4가 활성형인 T3로 변환이 되어야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T4에서 T3로 변환되는 과정이 감소되고 대신 리버스 T3, 비활성 형태가 증가하게 됩니다. T4를 분비하는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갑상선이 문제가 아니고 간이 문제였던 거죠. 영상 앞부분에서 오늘 영상을 잘 보고서 갑상선 기능을 60%로 올려보자고 했었는데요. T4를 T3로 변환하게 되는 과정에 약 60% 정도를 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간 기능이 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간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운반하는 단백질을 생성하거든요. TBG나 알부민, 트랜스티렉틴 등이 갑상선 호르몬에 붙어서 조직세포로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어 이런 단백질이 잘 합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T4와 T3의 혈중 농도가 불안해집니다. 막상 열을 내고 에너지를 쓰면서 강하게 기능해야 되는 조직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고 엉뚱한 조직에 갑상선 호르몬이 넘쳐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T4와 T3의 혈중 농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단순히 T4가 부족하거나 T3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간은 사이토크롬 P450 효소계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과다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차성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심방세동의 위험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빠지고 언제나 춥고 불안하고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간 기능 저하로 빌리루빈의 배설이 저하되면 황달이 생기고요. 골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간경화 환자분들에게 제가 매번 하고 있는 잔소리잖아요. 이렇게 간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서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제의 복용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티록신, 단일 제품으로는 우리가 신드로이드라고 부르는 호르몬제가 있는데요. 이 약물도 간에서 대사되잖아요.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 약물 대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용량을 잘 조절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간 손상이 있으면 약물 대사의 속도가 변해서 레보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예측과 다르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의 갑상선 호르몬 치료 시에는 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지방간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는 작용이 저하되니까요. 반대로 지방간이 심해도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 호르몬 변환이 저하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회복을 위해 지방간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의 목표는 갑상선 기능을 60% 올리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간의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해독 일상 이상 그림은 제가 명쾌한 체원장 영상에서 아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왜 먹어야 할까요? 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E, 셀레늄, 글루타치온 등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해독이 완료된 수용성 쓰레기가 빨리 배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과도한 당류를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간 기능 관리, 두 번째는 지방 간 염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 섬유화되기 시작하면 간경화로 악화되는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고 간 영상에서 정말 끝도 없이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간경화에서 회복되는 화살표는 없지만 지방간염에서 정상간으로 돌아오는 화살표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완치를 바라신다면 지방간염이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방간염의 치료제 레즈디프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약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저희 데스크로 연락을 직접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출시된 상황이고 한국에 들어오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값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상선 약에다가 지방간염 약까지 고려하진 마시고 다이어트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탄수화물에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시되 너무 극도의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오히려 리버스 T3의 생산을 가속화시키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T3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움직일 힘도 잘 없고 기운도 의지도 없고 침대와 소파에 자꾸 드러눕게 됩니다만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조깅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자꾸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기준은 간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서 간경화 말기에 합병증이 심할 때입니다. 갑상선 환자분들 그 정도 상태가 아니시라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간 기능 관리 세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의 변환을 돕는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견과류, 해조류, 계란 등 아연, 셀레늄,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달걀, 닭가슴살, 현미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안 하나 하셨을 텐데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1순위 원인을 찾아보면 언제나 술입니다. 갑상선이 안 좋은데 술과 무슨 상관이냐 하지 마시고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등 간독성 있는 약물은 주의하시고요. 간에 나쁜 약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몸에 좋으라고 먹었던 영양제도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영상으로 정리해 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에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양제를 복용하라는 말이냐 하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영양소가 체내에서 재기능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건강이고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은 물론이고 영양제도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흡수할 수 있으면 몸이 알아서 잘 호전될 테니까 저는 영양소에 대한 신체의 불쾌한 과민 반응을 치료해서 정상화시킬 뿐이고 그 이후에 인체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치료하는지 혹은 간경화 등의 중증 간 질환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지금까지 숱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과 간 기능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과 갑상선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체크하며 치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갑상선 호르몬만 복용하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경화가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유튜브 영상만 보면서 관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절대 주의하시고 반드시 의료인의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